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종자 실력을 쑥쑥 나합격 종자 기능사의 꽃쌤입니다. 자, 우리 거의 다 왔어요. 여러분 앞으로 종자 관리사도 되셔야 되고 육묘업도 해보셔야 되는데 이 실기, 필답형, 내가 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될 때 시작을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나는 할 수 있다. 한번 외치고 여기다 써보는 거죠. 자, 우리가 생각보다 이 손으로 쓰고 외치는 게 우리 긍정의 뇌회로를 활성화시킵니다. 자, 할 수 있다. 한번 써볼까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합격한다. 이렇게 긍정의 메시지를 스스로에게 자주자주 넣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시작할게요. 자, 1번. 가식빛 이식의 정의를 쓰세요. 자, 이거 우리가 이식해서 얘기했을 때 이식을 할 때, 즉 옮겨 심는 거죠? 했을 때 가식 임시로 심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정말로 내가 본포에 심어야 되는 정식이 있습니다. 라고 이론 때 설명했었어요. 그래서 가식, 즉 임시로 심는 거죠. 아니면 일시적으로 심는 건데 그렇게 짧게 쓰시기보다는 본 재배 시에서 아니면 육묘장에서 우리가 옮겨 심기 전에 일시적으로 심어두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일시적으로 심어두는 그런 과정을 가식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식은 우리가 본래 자라던 거에서 다른 것으로 옮겨 심는 거. 그러니까 이사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가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고추 모종이나 아니면 토마토 모종이나 뿌리에 더 활력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한 번, 두 번 이렇게 귀찮지만 플러그 트레이에서 이렇게 옮겨 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가식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엔 안전저장이에요. 그래서 각각의 작물들의 예시 안전저장이 있습니다. 자, 바나나 이제 구매하셔서 냉장고에 넣으시면 안 되죠? 열대 작물이기 때문에 13도 이하에서는 저온 장애를 입어요. 그래서 13도 이상에서 이제 우리가 보관해 주셔야 되고, 고구마 같은 경우에 큐어링. 너무 중요하죠? 큐어링 기억해 주시고, 큐어링 온도 한번 써볼까요? 30에서 33도. 그래서 제가 아시는 고구마 대표님은 막 자랑을 해주세요. 저희 시설에서는 30도 넘는 고구마 큐어링 시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습도도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기간은 4일에서 한 7일 정도. 그래서 그런 창고나 이런 큐어링 전용 시설에서 고구마 상처난 부위를 이렇게 스스로 치유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자, 빈칸에 대한 거죠. 이거 세부적인 내용이네요. 예냉 방법 중, 예비 냉장 방법 중 무슨 통풍은 양쪽 구멍을 사용한다. 강제 통풍입니다. 송풍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차가운 공기를 강제 순환시키는 예냉 방법인데, 공기가 잘 순환될 수 있도록 양쪽 구멍을 이용하고 한쪽에서 차가운 공기가 들어가고 그리고 다른 쪽에선 데워진 공기가 빠져나가고,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조금 약간 세부적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양 분식에 대한 정의가 나왔어요. 자, 분주, 포기 나누기예요. 포기를 나누고, 단아삽, 이렇게 단 한 개의 눈화자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한 포기의 식물체를 여러 개로 나누어 번식시키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식물체가 이렇게 줄기가 있고 이렇게 뿌리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것을 손으로 하거나 아니면 칼로 해가지고 반으로 잘라주는 거죠. 잘라주는 거 쉽지가 않네요. 잘라주는 거. 네. 그래가지고 우리가 두 개, 세 개 이렇게 나눠주는 거죠. 단아삽은 하나의 마디에 누너이 하나씩 붙어 있는 상태로 삽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식물체가 있으면 이렇게 이제 뭔가 새 싹이 났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새 줄기가 있고 눈이 달려 있고, 이게 눈이 하나 이렇게 있는 상태를 잘라서 이것을 다른 데다 심어주는 거죠. 자, 이번엔 조직 배양입니다. 자, 조직 배양의 세균기, 즉 오토클레이브예요. 이거 되게 자주 나와요. 그래서 저도 이런 세팅을 해봤는데 121도에 1.2기압 해줍니다. 다 같이 외워볼까요? 121도 1.2, 121도 1.2, 121도 1.2. 그래서 미생물과 포자를 사멸시켜서 순수하게 내가 원하는 그 조직만 잘 세균화하게 배양하고 싶어서 100도 너무 낮고요. 500도 너무너무 높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121도 1.2기압, 121도 1.2기압 리드미컬하게 외워주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배지는 15분에서 20분, 기골은 20에서 30분. 그래서 이렇게 집에 혹시 식기세척기 있으세요? 저 산지 얼마 안 됐는데 그런 것처럼 이렇게 살균할 수 있는데 그 살균 온도와 기압이 정해져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조직 배양 나왔으니까 이거 조금 더 추가로 볼게요. 입 크게 벌리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식물체의 기관,
조직, 세포 등을 모체에서 분리해서 무균 상태에서 배양해서 완전한 개체로 육성하는 방법. 무균, 이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살균기가 121도에 1.2, 121도에 1.2 기억해 주세요. 자, 무병주, 무독주, 그래서 무 없다는 거예요. 나쁜 게. 그래서 품질이 어떻게 되죠? 향상되고 육종 연한도 빨라지고 대량 급속 생산, 그리고 유전적으로 특이한 아주 특별한 아주 소중한 그런 물질을 분리해가지고 새롭게 우리가 이용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식물 재료 준비하시고요. 배지, 보통 MS 배지 준비하죠. 살균하고 치상. 치상이란 말 어려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종자를 토양에다 이렇게 파종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배지에다가 식물 재료를 넣는 거, 그게 치상이에요. 그리고 배양실에서 배양하고 자연환경에 순화하고 결국에 화분에 이식하고 각각의 단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실험적으로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셔도 요새 많이 클린벤치 가격이 싸졌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분야를 차곡차곡 해봅시다. 6번. 너무 쉬운 문제고 이건 나오면 하트 한번 해주세요. 너무 좋잖아요. 발화율 문제. 전체 100개 중에서 70개 이렇게 그 다음에 곱하기 100, 70%. 그래서 문제가 보통 전체 종자가 100개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70개가 발화했어요. 이렇게 있어서 이제 우리가 계산식까지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단면 종자. 우리 이론 시간에 배웠는데 항상 헷갈리죠? 파, 그다음에 당근, 요것들이 단면 종자입니다. 자, 화서, 꽃차례죠? 이거 모양 한번 옆에다 그려주세요. 아시겠죠? 단정 화서. 이거는 유한화서예요. 단단목서. 이렇게 기억하시죠? 자, 분쇄기입니다. 계속 나오고 있죠? 비흡수성 물질, 발열에 의한 수분 증발 영향받지 않아야 되고 주변 공기로부터 보호해야 되고 분쇄기로부터 열이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 이것 중에 두 개 하나 골라주세요. 저는 뭐 고를까요? 비흡수성. 이게 좀 쉬운 것 같아요. 비흡수성. 그리고 수분 증발 영향받지 않은 거.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육묘시설. 저 육묘시장 너무 짓고 싶어요. 온실에서. 온실 너무 가고 싶은데 왜 자꾸 지원사업에 떨어지죠? 너무 속상해요. 근데 이제 뭐 언젠간 저의 차례가 없겠죠. 여러분이 육묘장 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자, 육묘장에서도 식물 키우니까 농업용수 이거 확보되는지 그거 하셔야 돼요. 그래서 검사도 해보시고 물 검사서에서 물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고 통풍, 광선 이런 환경 조건 괜찮은지 확인하시고 병충해 그리고 타 종자와 교잡이 우려가 적은 거 우리가 종자도 생각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육묘를 했는데 다른 종자 섞였어요. 그러면은 종자 사고입니다. 되게 힘들고요. 또 토양도 일반적으로 약산성에서 준성 물론 식물마다 좀 다르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들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11번입니다. 과인산 석회, 중과인산 석회 이게 어떤 비료인지 쓰시는 거예요. 화학적으로 산성 비료 깔끔하게 쓰시면 됩니다. 자, 합접이든 사실은 깎기접이든 대목에랑 접수에 뭘 맞춰야 돼요? 형성층을 맞춰야 되고 뭘 해야 돼요? 발꽃으로 이렇게 겉에를 싸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하고 왜 도포하냐? 왜냐하면 절단된 부분이 증발이 되게 잘 돼요. 증발 증산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접합 부위도 보호하고 수분 증발 방지하고 병해충 침지도 방지하는 그런 긍정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봄철쯤에 되면 이 알바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기계가 많이 좋아져가지고 되게 쉽게 빠르게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사람의 손이 필요하죠. 형성층 잘 기억해 주세요. 자, 무화과 어디에 속할까요? 바로 장가루입니다. 무화과는 항상 헷갈려요. 네, 저희 유튜브를 한번 참조해 보시면 좋아요. 여기 안에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요. 특히 우리가 헷갈리는 것들 제가 좀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과일의 분류 파트 보시면 인과류, 준인과류, 핵과류, 장과류 인과류, 준인과류, 핵과류, 장과류, 견과류 인과류, 사과, 배, 모과, 비파, 산사 준인과류의 밀감, 오렌지, 레몬, 자몽, 유자, 복숭아, 자두, 살구, 매실, 대추, 핵과류입니다. 장과류, 주렁주렁, 포도, 블루베리, 무화과, 여기 있죠? 무화과, 나무 딸기,
밤은 견과류입니다. 피넛 견과류, 아몬드 견과류, 호두 견과류. 자, 이번에는 14번 휴한농법. 이렇게 기본적인 용어들을 묻는 정의 문제가 종종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기출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기본적인 그 각각의 용어의 정의는 쓰시는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자, 휴한농법, 토양의 비옥들을 회복시키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농작물을 재배하지 않고 쉬게 하는 거죠. 휴 생각해 주세요. 그래서 계량 산포식 그런 것들 해보면은 콩가작물을 재배했어요. 그래서 보통 휴한농법이면은 쉬는 건데 산포식 농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토양을 3등분해서 한 가지의 그 3분의 1 토양을 쉬게 하는 그런 산포식이 있고, 그다음에 산포식 농법에서 조금 더 발전되면 계량 산포식이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작부책에 공부할 때 이것을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휴한농법이 나왔으면 산포식, 계량 산포식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종자의 구조, 다양한 종자 구조에 나왔죠. 그래서 앞서서 이론 파트 보셔서 샐러리 구조 여기다 한 번 더 그려주세요. 아시겠죠? 이런 구조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2024년까지 매년 출제되었습니다. 자, 정립 종자의 법적인 세 가지. 그래서 접종자, 미숙립, 발아립, 주른집립, 소립, 원래 크기 2분의 1 이상인 종자 세립, 병해립, 그리고 목초나 화곡류 영화가 배율을 가진 것, 이것 중에 골라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무종자, 배추종자, 이거는 무슨 과? 배추과에 속한다. 이 과 문제도 식물 분류 체계에서 나오지만 자주 나오던 문제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이론상에서 많이 보셨던 거죠. 복토의 깊이가 5에서 9cm, 5에서 9cm. 생강, 감자, 토란, 글로디올러스 크로쿠스. 이렇게 구근 같은 것들이 있죠. 그래서 오이 토마토는 어디 있죠? 오이 토마토는 0.5에서 1cm. 그다음에 가지도 그렇고요. 딱 끊어주시고 생강, 감자, 그리고 귀리는 어디 있죠? 귀리는 2.5에서 3cm.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우리가 보통 맹류에 속하죠. 자, 19번 목화의 진딧물 방제 방법에서 천적 한 구체적인 천적 명칭 써주시고, 아니면은 방충망을 설치한다. 그래서 외부에 오는 진딧물 차단, 물리적인 방제. 그래서 앞서서는 생물학적 방제, 두 번째는 물리적인 방제입니다. 이번엔 병이에요. 가지, 잇, 곰팡이병. 곰팡이 했을 때 온실내에 습하지 않도록 환기 기억해 주시고, 병든 잎은 긁어 모아서 태워버리고, 종자소도 저항성 품종, 이렇게 이것 중에 골라주시면 되겠죠. 한 번 더 복습해 보시고요. 할 수 있으니까 우리 화이팅 외치면서 여러분에게 긍정의 기운을 많이 주세요. 아시겠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아자, 아자.